둘, 셋, 하나, 둘. 소리 너무 작지 않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오늘도 이 화창한 날씨에 토요일에 주말에 정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나라가 이런데 못 놀러 이렇게 그죠? 나라가 이런데 어딜 가겠어요. 이렇게 강남역을 지켜주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정말 몇 주 만에 이렇게 화창한 날씨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햇볕이 따갑기는 하지만 정말 날씨만큼 오늘도 즐겁게 이 강남역에서의 블랙 시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식 다 들으셨죠? 6월 28일이 무슨 날이죠? 예? 아무도 생일? 내 생일? 나 1월이야 생일. 6월 28일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수을 그 지역구에 재검표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럴 때 박수와 환호가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함께 자리에서 지금 환호하시는 줄 제가 알겠습니다. 정말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옛날 첫사랑의 소식을 들은 것처럼 마음이 설레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야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것인가? 1년 넘게 아스팔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뜨거우나 추우나 한결같은 목소리로 부정선거 진실 찾기를 외쳐주셨던 우리 애국 시민들의 그 열매가 이제서야 나타나는 것인가?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오전 9시 30분 재판이고요. 아마 우리 애국 시민들은 그 전부터 모여서 인천지방법원을 애워싸며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분도 좀 업되고 또 그날의 재검표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오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벌써 1년 넘게 집에 5아이들을 두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스팔트에 나와 부정선거의 진실을 외치고 있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공동대표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박수가 더 새롭습니다. 우리가 비록 9인만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이 상황이지만 내 마음에는 여기 수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앉아있다는 마음으로 오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세에 의해 국민의례함으로 오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극기. 태극기.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우리 애국가는 1절만 이계희 원장님께서 함께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 지키다 돌아가신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건지, 연수구 의뢰 재검표 기일이 잡혀서 기분이 좋은 건지, 하지만 기분이 좋은 만큼 가슴에서 울컥울컥 감동이 올라와서 자꾸 눈물도 나려고 합니다. 벌써 1년 넘게 때로는 뜨거운 땡볕 아래서, 때로는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한결같이 4.15 부정선거 사형 깃발을 들고 온 전국을 함께 떠들며 외쳐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너무 기쁘시죠? 6월 28일 날 어떤 결과와 어떤 과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정말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던 대법원이, 또 끝까지 완강히 거부했던 연수구 선관위가 이렇게 우리에게 굴복을 하고 재검표를 잡았다는 그 하나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이 순간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우리보다도 사실 더 기뻐하실 분이 제 옆에 와 계십니다. 아마 우리 애국 시민들이 안 계셨어도 우리의 이런 부정선거의 진실 알리기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지만, 수많은 손가락질과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음해와 수많은 비웃음과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부정선거 진실을 알리는 선봉에 쓰셔서 한결같이 같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우리 상임대표 민경욱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문수정 변호사도 나오셨네요. 예, 네, 이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6월 28일 월요일 아침 9시 반에 재검표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기쁜 소식을 이 강남을 지나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4월 15일 날 있었던 선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이상하니 다시 한번 재검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소호를 제기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180일 안에 다 끝마쳐야 하는 재검표와 그에 따른 재판 결과 발표, 이것이 1년 넘게 이렇게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싸웠습니다. 여기 4.15 부정선거 사형이라고 우리 허옥순 애국지사께서 애국시민께서 들고 계신데, 그것 말고 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재검표를 실시하라 요구를 했지만 그걸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우리가 싸웠습니다. 이곳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고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출근길과 퇴근길에 그 사람들 들으라고 목청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6월 28일 드디어 재검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싸워주신 결과입니다. 정말 눈물나게 감사합니다. 혹자는 말씀하실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좋아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벌써 김칫국을 마시느냐? 여러분, 재검표를 해서 제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든 지는 것으로 나오든, 물론 제 마음속에는 1000% 10,000%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하등 관계가 없이 재검표가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재검표를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싸움이 승리를 거뒀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벌써 이겼습니다. 재검표를 실현해낸 이 사실 자체가 이긴 것입니다. 여기 머리 빨간 띠를 두르고 나온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최정균, 역시 애국 시민이 있습니다. 애국 시민이 얘기했습니다. 이 재검표를 이룬 것 자체가 승리한 것이고 이제 곧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기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검표를 이룬 그 자체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1년을 넘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는 재검표와 관련된 판결 내려주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대법원, 대법관들 전부 다 이기고 이제 그 결과, 재검표를 해야 된다는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고 정말로 기쁩니다.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리. 우리 나갈 길 비록 험해도, 아유 뭐죠? 애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애치고 나가 끝내 예, 이 말씀도 우리 최정윤, 우리 시민 어제 써주신 글입니다. 끝내 이기리라. 우리가 마음먹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손에 손잡고 눈물 흘리면서 나아갈 것이다. 우리 나갈 길 비록 험해도 헤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상록수 노래, 우리가 제가 82학번입니다. 그 당시에 독재와 싸운다고 또 이한열 열사 목숨 잃었을 때 데모하면서 그 젊은이의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부르게 될 날이 올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앞에서 짱돌을 들라고 외쳤던 그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 권력을 잡은 자들이 지금 기획하고 저지른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그 부정선거 이뤄내자 하면서 제가 그들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상록수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말 그대로 우리 나갈 길이 비록 험해도 헤치고 나아가 우리 끝내 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6월 28일 그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승리를 이루어서 우리를 비웃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그날 저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누릴 그날이 바로 우리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시는 맹주성 교수님, 또 박성현 교수님, 박영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결과가 그대로 사실로 드러날 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게 된 데는 저기 부정선거 사이로 검은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 저 애국시민, 어린 딸과 함께 차량 시위 벌이고 이제는 제가 주창한 대로 이병화 대사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대법원을 뱅뱅 돌면서 기도를 하자 여리고성 허물기 작전, 거기에 동참해 주신 저런 애국 시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기도합시다. 결과가 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들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그날 우리 함께 기뻐할 준비를 합시다. 그러나 이것 하나로 우리의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6월 28일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 결과 부정표, 혼표, 불법표가 드러난다면 그 다음 바통은 검찰이 받아주어야 합니다. 검찰은 우리가 제기했던 20건이 넘는 고소 고발에 대한 사건, 그 처리를 미루고 이 사람들은 모두 기각하고 각하를 하고 우리에게 이유가 없다고 그 서류를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난다면 이제 그것을 획책한 자들을 엄단하는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들에 대한 단죄가 있어야 합니다. 4.15 부정선거 사형! 불과 60년 전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목매달아서 사형시켰습니다. 내 편이고 가르지 말고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목적을 이룩하려고 하는 표 도둑질을 하는 주범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죽입시다!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가 목숨을 다합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부정선거 주동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죽입시다! 세 번째 단계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법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선거법을 재정비하는 대상은 세 가지. 사전선거를 없애고 QR코드를 없애고 전자
개표기를 없애는 3가지 입법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입법 활동이 있은 이후에는 선거를 불법 선거,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부정선거 감시단체를 통합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내년 3월 9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우리 싸움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끌어내립시다. 선거 전에 끌어내립시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상이 규명이 되면 저 한 사람의 재검표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말고 재검표를 요구한 126곳의 지역에 재검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26명, 25명 후보들이 직접 신청한 곳에 재검표는 곧바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 격려하면서 끝까지 나아갑시다.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6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경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죠? 아니, 경찰 여기 저 책임자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경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문재인을 지실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사람 죽는다고 그랬는데 코로나 백신 맞아서 무려 241명이 숨졌습니다. 우리 경찰 여러분 알고 계시나? 지금 방역은 정치 방역이요 독재 방역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9명 모여서 방역에 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떼어놓는 거라면 정말 감사하지만 우리 거절하겠습니다. 사양하겠어요. 민주적 집회는 여기 서 계시는 애국 시민들 신경 건드리는 일 하지 않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 입에서만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요. 자,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에 들어가서 최고위원이 되고자 하는 뜻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 무엇입니까? 지금 내부로부터 썩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피해를 입은 당은 국민의힘 당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저를 두고 그 당에 있는 이준석이라는 천둥벌거숭이가 우리 당에 부정선거는 없었다 라고 입을 놀리고 있습니다. 미친놈입니다. 그런 그자를 가만히 두고 우리가 바깥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기자들도 얘기합니다. 아니,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당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기사를 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 진심으로만 똘똘 묵힌 정말로 참 투사 민주주의를 원하고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도태우 변호사가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몇몇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마치 도태우 변호사가 무슨 감투라도 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헛소리가 좌파에서 나온다면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우파라고 그러는 자들이 도태우 변호사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내부에서 도태우 변호사를 폄하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우파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가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면 그런 시답지 않은 찌질한 생각이 그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쳐내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대깨문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우파의 자중질환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경찰관 조용히 해주세요. 이 경찰이 여기 왜 나와 있는 줄 모르고 있어. 경찰이 왜 나와 있는 줄 모르고 있는데요. 자, 저기 CCTV로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경찰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방역법 어기는지 나와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저 책임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당신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헌법적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그 누군가 와서 침해할까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경찰 여러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 연설하고 있는 걸 자꾸 방해한다든가 신경 쓰이게 하면 당신네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집시법 방해로 벌금 300. 집시법을 방해하는 혐의로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는 혐의로 당신들을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국으로 있든지 아니면 저기 가서 시원한데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여부를 가를 재검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월 28일 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결과보다도 우리가 패자의 권리로 당당하게 지난 1년 동안 요구한 재검표가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것 하나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도태우 변호사,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지금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 고쳐야 되는 3가지 선거법,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 국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차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람이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국시민이시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설득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우리 국민의힘당의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돼서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는데 앞장을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 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28일 이전에라도 이 자리에서 뵙고 또 6월 28일 아침 일찍은 인천 지방법원 앞에서 수십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민경욱 대표님을 위해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경욱 대표님은 저희보다 더 수많은 조롱과 비웃음과 공격과 음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욕들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꿋꿋이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와 주셨고 이제 그 열매가 곧 맺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가 맺어진 이후에도 우리 민경욱 대표님께서는 끝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법치주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얘기 하나 해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동인천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파란 조끼를 입은 민노총들이 100여 명이 동인천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구청에 전화했죠. 여기 100명이 넘게 모여서 집회하는데 너희들 왜 안 나와보냐 그랬더니 경찰서에 본인이 알아보고 전화를 하겠대요. 근데 이 경찰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기 있는 경찰 선생님 죄송합니다, 요즘 시민들이 경찰을 견찰이라고 합니다. 견찰. 왜 그러냐, 민노총이요 인천에다가 집회 신고를 했는데 9명씩 10군데를 했대요. 그러면 90명이죠. 그러니까 그 9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집회를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서초 경찰서 정보관님들,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여러 단체 이름으로 민노총 무슨 지부 이렇게 10군데 내가지고 90명 집회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합니다. 9명 모이지 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가고, 서 있지 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요즘 존경을 못 받고 견찰이란 말을 듣는 겁니다. 네, 오늘 참 날이 좋은데 기분 좋게 계속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음악 듣지 않고 또 이번에 6월 28일 재검표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예전에는 정말 똑똑한 변호사님이셨지만 지금은 아스팔트의 전사로 거듭나신 유승수 변호사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함께 해주십시오. 죄송해요 여러분, 한 가지 빼먹은 게, 그래도 제가 그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법도 법이기 때문에 9명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해주세요. 왔다 갔다. 왜냐면 또 정보관님들도 중간에서 또 어려움들이 있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변에 서 계신 분들도 가만히 서 계시면 집회 인원으로 한대요. 아니면 나 집회자 아니면 써붙이고 서 계세요. 그럼 또 열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유성수 변호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3주가 넘었죠. 3주 넘게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재판을 미루고 있는 대법관들에게 맹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 이러한 투쟁은 분명히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지가 인간이면 그렇게 밤낮으로 욕을 먹어가면서 출퇴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명이 모여서 뭐 변호사 하나 뭐 이렇게 모여서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왜? 하나 둘 무서운 줄 모르죠. 하지만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와 같은 투쟁을 해나가기 위해선 여러 애국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정말 지나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 넘게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에 서초동에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뭐 이기는 싸움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 앞에 나섰던 사람들 지금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뭐 내가 해내겠습니다,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이렇게 투쟁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이미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강한 투쟁을 1년 넘게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진실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령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 진실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대법원이 재판을 안 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은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위선과 어떠한 압제 속에서도 가치를 수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통 보수의 가치이다. 정통 보수의 방향인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라는 이름, 우파라는 이름을 두고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방법대로 해오기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구태와 기득권에 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권위에 굴복하라고 강요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애초부터 아예 우리가 저 위선자 대법원, 위선자 문재인의 권위에 굴복해서 편안한 삶을 누리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 자, 지난 3주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3주를 돌아보십시오. 바로 옆에서 국회의원들이 매일마다 나와서 김명수 탄핵, 그 목소리가 강력했습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 저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한마디 한마디 대법관의 위선을 꾸짖는 것이 강력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목소리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실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대법원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탄압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탄압이 있었고, 대법원의 탄압이 있었고, 무엇보다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득권이라고 하는 우파 운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가짜 우파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자, 죽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가짜 우파들의 말처럼 대법원 앞에서의 투쟁을 멈추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가면서 재판 진행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굴복했으면 이 재판이 진행됐을 거라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 1년 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강남역에서 집회한다고 할 때 광화문에서 가야 한다, 광화문에서 하는 것만이 효과가 있다, 문재인을 처단하는 것에만 그 목소리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335 모여서 강남역에서 1년 넘게 이렇게 집회를 이어갈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다른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았습니다. 다 우리가 진실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국시민 한 명 한 명이 노력한 결과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맛있는 여러분, 거 하세요. 좋습니다. 어디에서 투쟁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정치인을 따라다니는 것, 그것만 아니라면 저는 모두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강남 집회가 되든 광화문 집회가 되든 어디서건 저 문재인 위선자 독재자로부터의 우리의 저항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6월 28일 재검표 기일이 잡혔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으실 줄 압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미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선거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결론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서, 문재인의 개 김명수의 지시에 따라서 1년 넘게 이따위로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똥개 새끼들. 2주 전에 돌아보면
이미 2주 전에 이 선거는 부정선거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자, 지금의 절차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가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6월 28일 재검표 기일에 이 선거가 조작되었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지만, 더 이상 위선적인 대법원, 독재자에게 굴복하는 대법원에 어떠한 선고가 내려지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든 그 결과가 어떠하든 거짓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 위선자 대법관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정치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든 절대 거짓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깎아먹을 가치, 이렇게 깎여야 될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애국 시민들입니다. 부정선거가 이 땅에서 치러진 것을 누구보다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1년 넘게 투쟁해오면서 이 자리를 지켜온 애국 시민들입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에게도 굴복하지 마시고 정치인에게도 굴복하지 마시고 문재인 대법관 이따위 위선자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마시고 4월 15일날 있었던 총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끝까지 외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6월 28일 재검표를 앞두고 이 재검표를 진행해야 되는 대법관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민유수, 선대영, 이동원, 조재현,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 아니면 공정하게 재판하라. 네, 여러분, 정말로 지난 3주 동안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정말로 서로의 힘을 도와주고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주셔서 재검표 기일이라는 성과를 이뤄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 정말 지난 3주간 피를 토하듯이 대법원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맨날 지각하는 김명수. 아니, 인간들이 왜 지각을 한대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네, 맞아요. 네, 그런 대법원들을 질타하면서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부정선거 이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대법관들을 규탄하시며 3주 동안 정말 열심히 외쳐주셨습니다. 우리 유승수 변호사님을 위해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1년 전엔 얌전한 남자셨는데 많이 변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렇게 현명하시고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투적이시고 잘 싸우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나는 부정선거송 한 곡 듣고 다음 발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부서 너무 소리야 부정선거 지시주기 영정상부 조작상수 걸려버렸네 63, 36 얘도 문재인 퇴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문재인 퇴진을 하네? 그렇다니. 네, 강남역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이곳은 지난 2020년 4월 15일 날 있었던 부정선거의 진실을 1년 넘게 알리며 아스팔트에서 진실을 외치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나시다가 피켓도 한번 봐주시고 현수막도 봐주시고 또 우리가 또 외치는 외침도 한 번씩 들어주셔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주권이 이대로 어떤 부정선거 획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부정선거의 진실을 함께 알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부의 정치방역법상, 정치방역이죠. 예, 코로나 정치방역법상 9인 이하로 집회가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주변에 서 계신 분들 집회 인원으로 개수될 수 있어요. 집회 인원이 아니라고 하실 거면 여기다가 나 집회자 아님 일반 시민이라고 써 계세요. 그러면 경찰이 뭐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 9명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순서는 부정선거 이후에 역시 1년 넘게 이 아스팔트에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외쳐주신 정말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뜨겁던 춥던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맹주상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맹주성 교수입니다. 네. 며칠 전에 여리고성 부수기 기자회견장에 아침에 나갔었어요. 그 대법원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대리석 위에 자유, 평등, 정의 이 세 글자를 엄청나게 큰 글씨로 파놨더라고요. 그 글씨를 보면서 좀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 글씨가 일반 아무 데나 써 있었을 때는 아무 감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대법원에 그것이 써 있길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선 거긴 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은 법 다루는 입장에서의 자유라는 건 뭔가 라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할 때 내걸었던 자유민주주의에서의 그 자유 아니겠는가?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4조의 기초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있는 자유는 헌법 제4조를 수호하겠다, 이런 것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에 평등입니다. 평등. 법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이런 걸로 평등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지킴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결국은 자유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 이렇게 세 글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자유, 평등, 정의가 왜 새롭게 떠오르는 것일까요? 제가 50여 년 전에 최전방 군인이었습니다. 최전방에서 3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당시에 대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재선을 위해서 출마를 했고요. DJ 김대중이 또 도전자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병영 내에서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민과 화천 시내에 나가서
일반 시민과 함께 투표를 하라. 이렇게 돼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군 부대에서도 이미 자유평등 정의가 그 당시에 이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오늘날에 4.15 부정선거 재검표를 놔두고 대법원이 1년 동안 한 그 행보는 뭡니까? 재검 일자를 한다 안 한다, 선관위 법에 공시되어 있는 180일 6개월 이내에 종결한다, 이런 거 전부 무시하고 멋대로 날짜를 정하고 한다 안 한다, 와라 가라, 이것이 대법관들이 한 그 행위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유였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등,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마치 권력이나 쥐고 있는 것처럼 뭐 싸워 못 내주겠다, 선거인명부 못 내주겠다, 이게 법 앞에 평등한 겁니까? 아니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법관으로서 앞에 자유와 평등이란 글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여러 변호사님과 민경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월 28일 드디어 재검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걱정해야 되는 사안은 뭐냐? 지금까지 대법관이 지은 행보를 보고 자유도 지들 멋대로의 자유, 평등도 법 앞의 평등이 아닌 지들의 평등, 정의도 저희들 관점에서의 정의, 이렇게 행보를 취한 대법관들이 과연 공정한 재검표를 하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들한테, 새로 이제 임무 부여받은 대법관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법관이야. 이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에요.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당신들의 의무지 권리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마지막 기회야. 당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재검표, 공정한 재검표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뭐 다 맞춰놓고 개수나 맞춰보겠다, 그래 왔죠 여태까지. 그걸 우리 변호인단이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투쟁해 준 덕분에 이미지 파일 대조도 하고 뭡니까? QR코드 1년 번호도 대조를 하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전자투표였기 때문에 전자장비를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했듯이 프로그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파기하고 증거 인멸하지 않았습니까?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의미는 뭡니까?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자신들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증거인멸했어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장비라는 것은 이거 증거인멸하면 저게 증거로 남고 하는 게 전자장비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 파일, 투표용지가 전자개표기를 지나가는 순간에 이미지가 생깁니다. 이 파일과 저 실제로 뭡니까? 투표용지 이거 대조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권이 삼립방 상자 속에 들어가 있었어. 거기에 구멍을 뚫고 신권 같은 다발 투표용지 막 집어넣었어요. 100뭉치 단위로.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이 투표용지와 이미지로 찍힌 파일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른 게 나올 거예요. 아무리 조작을 해도 그거는 맞추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만 하면은 또 신빙성이 없으니까 그것과 QR코드 1년 번호, 실제로 빵 상자 속에 100장을 넣은 이 투표용지, 이것과 QR코드가 일치하는지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변호인들 너무 수고 많고 고생이 많아요. 그 대신에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6월 28일 저쪽에서 아무리 조작을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자 해도
우리 변호인단을 믿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의 실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 새로 그저 임문 부여받은 대법관들 믿겠습니다. 6월 28일만큼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따라서 정말 자유, 헌법 제4조, 평등, 재판,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이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잠깐, 경찰 선생님들! 저희 집회 좀 합시다! 저희 집회 좀, 시끄러워서 집회 못하겠어요! 재검표! 이 결과는 대법관들의 당부드립니다. 대선 이전에 공정한 재검표를 완결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선 이전에 완결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재검표, 전자 시스템에 의해 저지른 부정, 이것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서 전자 시스템으로 떠간다면 이 대선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갖고 네, 우리 교수님 정말 연륜이 담긴 깊은 부정선거 진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좀 아까 다른 얘기지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공안들과 자유민주주의 경찰들과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경찰들은 시민이 무엇을 하든 범죄자가 아니라면 시민들을 보호하는데 먼저 주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중국처럼 공산주의, 북한 같은 공안들은 목적이 뭐냐면 시민들을 탄압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맞아요! 경찰 선생님들,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탄압하시는 겁니까? 정말 특별히 여기 나와 계신 서초 경찰서를 보면은 그냥 우리를 탄압하는데 주력을 하게 나오신 분들 같아요. 예, 정말 아까 누구 말씀처럼 이 경찰들을 다 집회 방해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집회 좀 합시다. 집회 좀. 예,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 사선을 내게 좀 왠지 내면 흔적이 남겠죠. 만약 사전투표 특정 정당에 몰린다면 이상한 거죠. 수상한 거죠. 선거를 해보자. 부정 이후 한점 없는 그런 선거를 서로 직접 살짝 기를 사용을 이제 그만 함께 만들어요 그린 선거. 굳이 나와서 되겠죠. 굳이 될 수가 없죠. 굳이 유리 인간의 연결되어 우리 더 이상
2020년 4월 15일 총선의 부정의 진실을 알리며 1년 넘게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나와서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나 잘못돼서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거짓으로 조작을 해서라도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작금의 현실입니다. 어디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모든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진실을 모르고 속습니다.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하마터면 속을 뻔했지만 앞장서 주신 여러 대표님들과 또 소송을 담당해주고 계신 변호인단, 변호사님들 덕분에 이렇게 1년 넘게 아스팔트의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만. 오늘은 귀신 복장으로 오셨다. 오늘은 귀신이 오셨습니다. 아, 어떻게. 귀신 오셨습니다. 아, 네. 이라 복장하신 분이 오늘은 귀신 복장을 하셨어요. 왜냐? 그렇게라도 다른 분이에요? 미나 따로 귀신 따로. 귀신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나를 한 번 더 봐주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처녀 귀신입니다. 목적으로 아스팔트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크리스탈처럼 옥구슬처럼 정말 연약한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강한 아스팔트의 전사가 되어 이제는 막 외치다가 쓰러지시고 막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셨지만 우리 문수정 변호사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와, 문수정, 아이고. 저 좀 크게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크게 말을 못해서. 네, 안녕하세요. 문수정 변호사입니다. 이제 굉장히 큰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검표는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런 말을 좌파가 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같은 우파인 사람마저 그리고 한때 부정선거를 이야기했던 사람마저 재검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 계신 시민분들이 나온 것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이미 이 바닥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의 뜻을 갖고 같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된다.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지만 오늘은 정말 더 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변호사들 한두 명 뭐 똘똘하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임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앞에서 3주 동안 저희가 투쟁을 할 때 그때 정말 오신 분들은 알았겠지만 거의 경찰들이 어떤 날은 반드시 우리를 잡아가겠다는 생각으로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9명 이상은 오지 말라 해놓고 경찰, 기타 병력들이 40명 이상 온 적도 있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했지만 저희는 6월 1일 저희가 대법원이 우리에게 뭔가 의견을 표명하라 할 때까지 줄기차게 기자회견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승리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승리였습니다. 재검표일자가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검표일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재검표 때 단순히 손으로 세는 건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QR코드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검사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고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이유는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재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인들이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이번 선거에서는 절대 2020년 4월 15일을 만든 이미지 파일은 절대 안 된다고 발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인들이 재검표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미지 파일을 왜 공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미지 파일에 아주 큰 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절대 이미지 파일을 줄 수 없다고 분명 재검표 당일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나쁜 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계속 이미지 파일에 손대지 못하게 우리를 갖은 방법으로 괴롭힐 것입니다. 그때 6월 1일에 40명의 병력을 끌고 왔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들에게 갖은 고통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이미 1년 동안 수많은 고통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꺾이지 않고 우리들의 뜻은 반드시 관철될 것입니다. 이제 재검표가 밝혀지면, 재검표로 인해서 저희 선거에 부정이 밝혀지면 분명히 그 뒤는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기독자의 통일당에서는 비례대표 선거에 관해서 역시 선거 무효 소송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분명히 이번 비례대표에서도 부정이 드러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 국토본의 활동은 단순히 민경우 의원님 소송 그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송의 부정 밝혀내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선도 밝혀내고, 앞으로의 대선도 공정해지리라 우리는 그 목표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증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누구 하나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동원된 그런 분들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오신, 애국심으로 나오신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애국시민들의 승리를 저는 정말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6월 28일 재검표 때 반드시 그 진실이 드러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숨겨지지 않았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 본인들이 대법원에 제출을 해놓고 우리한테 못 주겠다고 그렇게 발악을 했는지는 너무 뻔합니다. 그 안에는 부정이 있고 이번 선거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장의 병기도 이미 개발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시민 여러분들이 없으면 절대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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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수정.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나쁜 대법관 놈들아 이럴 일이 조금 줄어들어서 말씀을 조용조용 해주셨어요. 예, 정말 참 감격스럽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변호사님 이제 마지막 선거가 있을 그날까지 지치지 마시기를 우리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항상 또 아스팔트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천상의 목소리로 지켜주시는 이계희 원장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노래 몇 곡 듣고 계속 집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국자님들과 우리 국민들, 4.15 부정선거 우리 검색으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예정이 없었지만 좀 기운을 얻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님 작사 작곡인 나의 조국 지난번에 했던 거를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언제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나의 조국이란 노래 속에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백두산에 푸른 장미 빗땅 한라산에 높은 기산 이겨 지켜오네 무궁화꽃 피고 져서 그고한 우리 역사 무쇠된 살아왔네 슬기로운 이겨내 영롱한 아침에가 공기가 마르며 보람에서 금수강산 여기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흘린 빛나는 문화의 산 우리 공정 성가에 길이 고정하세 아이고 맛있네요. 삼국토일 위후한 어른의 정신을 오늘의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세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그 손을 두 산으로 불려주세 자유민주주의 만세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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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제가 자꾸 이게 마스크가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저기로 어디로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기운차게 조국청가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거든요. 다 같이. 올려주세요.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너의 적을 천만년 역사에 찬란하다 그림하다 고급빛 금수강산 금수강산 천하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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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부정선거송 계속 음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또 공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집회가 9인 이하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9인만 들어와 계시고 내가 10인째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을 좀 어슬렁어슬렁 좀 걸어 다녀 주십시오. 예, 이게 참 웃기죠. 예, 내 발로 내가 갈 수 없는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인가 공산주의 대한민국인가 참 어처구니 없고 억울하지만 예, 악법도 법이기에 우리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워보시고 죄송하지만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또 피켓이나 뭐 깃발을 안 들면 일반인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집회 인원으로 개수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을 좀 걸어 다니시면서 1인 시위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는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바라던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재검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반쯤은 이제 이루게 됐습니다. 반쯤은 달성이 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우리들이 재검표를 하지 못하도록 잡아놓고 있다가 지금 재검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준비가 다 돼 있다. 만약에 표를 바꾸는 것이면 표를 다 바꾸어 놓았다. 이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재검표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도 걱정하지 맙시다. 이 사람들이 애당초 그 표수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맞추어 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이런저런 표들 집어넣고 QR코드도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지역구에 모두 3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그 출마한 후보의 사전투표에 그 득표율이 3명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고 박성현 교수님, 또 우리 박영하 교수님 다들 얘기를 했어요. 통계를 공부하신 그분들이 그거는 그냥 까보면은 비어있다. 한 동에 1000표씩은 없다. 그러니 그냥 다른 디지털 포렌식 요구하지 않고 그냥 까봐도 1000표씩이 한 동에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똑같을 수 있는 확률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으면 100%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만 맞출 수 있는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놈들이 가짜표를 집어넣었을 확률은 100%입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처분만 바라고 다시 까볼 것을 알면서도 아무 짓도 안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잡아내지 못할 수는 없습니다. 가짜표, 불법표, 부정표 전부 다 꼬리가 잡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뱀은 앞으로만 가지 뱀이 왔던 자리로 그대로 뒤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뱀이 돌아다닌, 이 사악한 뱀이 돌아다닌 자국은 반드시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얘기했습니다. 악마는 자기가 있던 자리에 오줌 냄새를 남긴다. 흔적을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6월 28일 날 좋은 결과, 우리들이 자신하는 불법 부정의 증거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난다고 제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연수구을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이 참정권이 보호되는 것입니다.
훼손된 참정권, 나쁜 표가 한 표가 들어왔다면 우리의 표 한 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 한 표를 없애기 위해서 나쁜 표 한 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단 한 표라도 부정적인 부정한 표가 들어왔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4월 15일 날 있었던 그 총선이 부정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부정의 증거가 나와도 그것을 감추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여러분, 이 결과는 여러분 말고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 재검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공개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애국 유튜버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감시를 하는 우리 변호인들이 있고 또 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온 세계가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 덕택에, 여러분 덕분에 1년 만에 우리가 재검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검표를 할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적어도 선거가 잘못됐다, 이번 선거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때 이 패자들이 당당하게 재검표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이번에 권리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1년 만에 우리의 엄청난 투쟁의 결과로 그 권리를 찾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축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할 일입니다. 이 춤추고 6월 28일 투표가 잘못되고 개표가 잘못됐다는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또 덩실덩실 우리 춤을 춥시다. 그 춤을 추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될 재검표를 우리 바깥에서, 서울지방, 인천지방법원 담벼락 바깥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튜버들 전부 다 와서 그 실황을 중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의 재검표는 2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려 60일 동안을 하나하나 210만 표 하나하나를 손으로 수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수구 을에서 개표되는 투표지 10만 표가 좀 넘습니다. 10만 표가 넘는 이 표를 단 하루 만에 뚝딱 개표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루로 규정합니까? 손으로 세고,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세고, 다음에 QR 코드 리더를 통해서 세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하루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표를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디지털 포렌식을 가미해서 재검표하는데 하루가 아니고 이틀, 사흘,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참을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표를 지킨다는 그 심정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87년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태우 후보, 김영삼 후보,
김대중 후보 세 사람이 나와서 대선 대통령 자리를 놓고 싸웠습니다. 그때 구로구에서 하나의 투표함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가져가려는 것을 애국 시민들이 깔고 앉아서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표는 30년이 지나서 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구로구의 투표함처럼 30년 동안을 갖고 있다가 유야무야 개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 이 모자에 NA 네이벌 아카데미 우리 해사 모자를 쓰고 계시는 저 어르신들, 여러분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60년 전에 3.15 부정선거가 잘못됐을 때에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젊은이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가고 60년 전에 거리에 나와서 부정선거는 안 된다고 외쳤던 저분들이 지금도 이 거리를 헤매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들의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선배님 여러분,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또 감사합니다. 이들도, 젊은이들도 우리 자리에서 자기의 집에서 전철에서 지금 제가 목청 높이 하는 이 목소리에 저의 연설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이벌 아카데미 만세! 해사 만세! 해사 동지의, 해사 구국 동지의 만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국 애족 고교 연합이 있습니다. 고교 연합은 6월 6일이 하필이면 이번에 일요일이 돼서 현충원 참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현충원에 들렀다가 광화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해사 구국 동지회, 다음에 전군년, 다음에 우리 고교연합 모든 분들, 선배님들, 다음에 저기 지나가시는 최두환 만세! 최두환 만세! 예, 애국 동지 최두환 동지 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뤄낸 승리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자, 우리들의 젊은이 중에도 배포 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배를 키웠어요. 100kg쯤 줄였다가 지금 114kg, 120kg로 다시 배포를 키워온 강준영 젊은 동지를 이 자리에 모시고 그의 젊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지금 허리도 안 좋고 갑자기 급성 통풍이 와가지고 제가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이제 바로 이제 오는 길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되게 좋은 소식 하나 있죠? 우리 민경 의원님 소송 이제 28일날 진행되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있죠? 정말로 이번 달에 6월 달에 뭔가 좀 바뀌려고 합니다. 정말로 좋은 징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종화 고위제보자 재판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한번 이거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이종호 고위제보자가 개표 참관인에서 개표 참관인을 하다가 사전 투표인데 투표용지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너무나 이렇게 많아가지고 즉석에서 동영상도 찍고 사진을 찍은 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전 투표는 절대로 색깔이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전 투표는 그 투표소 안에서 같은 프린터로 그 즉시 뽑아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투표용지 색깔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투표용지가 색깔이 다른 투표용지가 구리시 개표소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진만 봐서 그렇지 영상을 보면 거의 수백 장이 넘습니다. 이종호 고위제보자가 이것을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개표 정지시켜야겠다 해서 경찰에 신고해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거기 선관위 국장이랑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경찰들이 오는 걸 입구에서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아니, 범죄 혐의가 발견돼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것을 수사해달라고 하는데 그 경찰을 범죄 혐의가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입구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국가가 맞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이분이 또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당신들 경이나 경사 이런 끄트머리 있는 경찰들 말고 최소한 경정 아니면 경감 이렇게 위는 간부급으로 와라. 그래야 책임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꽤나 높은 간부급 경찰이 왔습니다. 근데 그 간부급 경찰도 와서 주변만 둘러보고 선관위 직원 말고 또 그냥 경찰서로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경찰도 한패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 이종호 고위제보자는 같이 개표 참관을 한 성인으로부터 기표가 도장이 안 찍힌 투표지 6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투표지 6장이 기표가 안 되어 있는데 당연히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국민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계시는 민경 대표에게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한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으로서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정말로 그 차디찬 감옥에 지금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지금도 계속 독방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중범죄자도 아니고 왜 이종호 고위제보자를 독방에다가 넣었습니까? 그것도 2년 6개월을 때렸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이번 재판 때 검찰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형이 낮냐? 이분은 중범죄자다. 3년 6개월 때려야 된다 그러면서 막 머리에 핏대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국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최종 공판이었는데 여기 권호영 변호사가 이 이종호 고위제보자를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과 최종 공판 이틀 전부터 밤새면서 증거들을 준비했는데 정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씩 다 캡처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봉투를 보십시오. 위에 봉투와 아래 봉투가 같습니까? 아니요. 딱 봐도 틀리지 않습니까? 네. 요 아래 봉투는 검찰이 이 이종호 고위제보자가 투표 봉투를 찍고 절도했다고 하는 봉투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봉투는 검찰이 대검찰청 화학분석과에 맡겨서 다시 가져온 봉투입니다. 이 봉투에서 DNA가 나왔다고 이종호 고위제보자를 2년 6개월 실형을 때렸는데 문제는 요 체력단련실에서 가져간 이 봉투와 여기 대검찰청 화학분석과에 맡겼다가 가져온 봉투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이 봉투를 보십시오. 검게 그을려가지고 빵꾸가 뚫려있고 여기 봉투는 아주 멀쩡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변호사가 재판에서 그랬습니다. 이 봉투가 실제하다면 왜 안 가져오냐? 검사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봉투는 사진으로만 존재한답니다. 이게 말입니까 비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변호사님이 그랬습니다. 검사님 보셔도 이 봉투 두 개가 같습니까?
이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니까 검사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변호사님이 몇 번이나 물었지만 검사는 자기가 봐도 너무 다르니까 이 두 개 봉투는 같다고 자기 스스로도 말을 못합니다. 결국 재판장이 판사님이 어떤 말을 하시냐면 검사님 내가 봐도 이걸 봉투가 다른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하니까 검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재판의 현실입니다. 저는 긍정적인 걸 봤습니다. 이번 6월 28일에 민경욱 의원 소송이 열립니다. 그때 분명히 많은 진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6월 30일 이정호 공익제보자 마지막 선고일입니다. 이정호 공익제보자가 풀려나고 6월 28일 날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뭔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우리는 여기 와서 더 이상 이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부정선거한 사람들 반드시 다 책임을 물고 이렇게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 그리고 이걸 인용한 이걸 무기나 판사들 전부 다 깜빵볼에서 정말 우리 조금 더 깨끗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준비시킨 김산사고 절반 김산사고 동안 멈춰야 돼요. 재훈은 대통령 간다 4년 동안 아,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강준영 청년이 몸이 이렇게 아픈 별로 안 좋은데 티켓을 저렇게 만들고 와서 이종훈 공익제보자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들 편이 제보하면 공익제보고 남의 편이 제보하면 불법 유칠 또 도박 훔치는 거 뭐라 그러죠? 예. 그렇게 만드는 이 정권의 민낯이 참 정말 보면 볼수록 참 가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싸움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8일 민경욱 대표님 전 의원의 연수구을 재검표로 인해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자기 재판에 소송을 미뤄오거나 아직 진행되지 않았던 분들이 민경욱 대표님의 결과를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치지 말고 싸워주시고 6월 28일 날 재검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 집회가 없느냐? 있습니다. 예, 있어. 꼭 오셔야 됩니다. 끝까지 부정의 진실이 밝혀지는 끝까지 저희는 계속 거리에서 외칠 것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강남역 오후 2시 10번 출구에서 우리 모두 만나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악수하고 포옹은 같은 손길이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